우리 본교재 239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성적 분석 표를 이용한 차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요. 홍길동에서부터 정약용까지 네 사람에 대한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말하고 정약용까지 이렇게 색깔을 칠해보면 이렇게 색깔이 좀 칠해져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복사해서 해볼게요. 자, 문제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기말고사라고 하는 과목에 있는 네 사람, 홍길동, 강감찬, 정약용이라고 하는 성산문 적용 네 사람에 대한 점수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하시고 차트에다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들어가요. 어렵진 않아요. 이 차트에다 추가하는 방법은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가장 편합니다. 1번 학과가 경영, 전산 학과 말고요. 기말 점수를 복사해서 추가하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두 번째,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 축 제목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차트 제목에는 경영과 성적 분석, 그 다음에 세로 갑축에는 점수, 그 다음에 항목 축에는 이름, 자, 입력하고 나서 차트 제목만 홈탭에 가서 바꿔주는 거예요. 궁서체,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12, 요렇게 정도만 하래요. 글꼴 크기 조정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는 아닐 테고요. 3번 갑축의 숫자가 120까지가 있네요. 그렇죠? 갑축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축서식 대화상자 나오시면은 최대값을 얼마로 바꿔라, 100으로 바꿔라. 이때 주 단위는 얼마로 바꿔라.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네요. 10단위식으로. 근데 10단위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는요, 고정에 가셔서 10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동에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 고정에 가서 10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예. 그 다음 그림 영역은 눈금이 보이는 배경 그림이에요. 배경 영역. 예, 여기에 단색으로 칠하는데 색깔은 흰색, 배경 1, 25% 더 어둡게. 예, 하나, 둘, 세 번째, 5개 중에서 중간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과제라고 하는 막대기, 파란색 막대기 클릭해가지고 겹치기를 얼마로 하라고요? 50.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얼마로 하고요? 100%. 이걸 100이라고 쓰면 됩니다. 100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겹쳤어요. 차곡차곡 겹치게끔 들어갔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이번 거는. 자, 기본 모의고사 문제 두 번째 한번 열어볼까요?
패스워드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5373 %2라고 되어 있네요. 5373 %2. 아까 우리 차트에서 계열이나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죠? 해당 데이터들을 블럭 설정 후에 복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차트 클릭하고 붙여넣기 했죠? 이렇게 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는요. 자, 지금 1번 문제는요, 입력하는 건데요. 양이 많지는 않아요. 요거는 사실은. 근데 주민등록번호나 거래 시작일이 글자 내용이 많아요. 항목은 많지 않은데 글자 내용이 많은 편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시간 남으면 그때 하세요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으로 가면은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표 1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B2 그래서 G2까지, F2까지, B2에서 F2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 글꼴은 뭐 어떤 거로? 굴림체로 해주시면 되고, 흑은 16이고요 굵게 해주시고요. D5부터 D11, 그 다음 F5부터 F11, 얘들은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데 1000의 배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1000의 배수로. 컨트롤 1번 센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샵, 또는 샵, 0 클릭한 후에 형식란 뒤에다가 컴마를 하나 찍어주면 되죠. 그 1000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우리말로 1000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가 아니죠? 맞나? 맞네. 죄송합니다. 다시 샤크마 샵샵 0 다음에 컴마 찍고 1000원. 그럼 몇 천원 하고 나올 겁니다. 네. A4부터 G4까지 가로 가운데 맞춤, A5부터 P11까지 가로 가운데 맞춤, E5부터 E10까지 가로 가운데, G5부터 G10까지 가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라는 게 그냥 가운데예요. 예. A4부터 G4까지는 셀 스타일에 가서 60% 종류에 있는 강조색 네 번째 거네요. 보라색 계열로 되어 있는 거 60% 강조색. 그 다음 A5부터 G10까지 얘들을 블럭 잡고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 현황이라고 정의하시오 라고 했어요.
A4부터 G11까지는 테두리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굵은 테두리선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얘하고 얘는 이 두 개는 컨트롤 1번 테두리에 오셔서 대각선 그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좀 빠른 감이 있겠지만은 어떤 걸 꾸미고 싶을 때요, 컨트롤 1번으로 다 하기도 벅찰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꼴을 꾸민다 라고 하면 컨트롤 1번으로 꾸미는 것보다는 홈탭에 와서 꾸미는 게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테두리라든지 굵은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시면 되고, 몇 가지들은 또 대각선 그려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컨트롤 1번 들어가 가지고 테두리에서 직접 그리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 기본적으로 표 2번에서 행 전체 행에 대해서 수식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럼 A18부터 G에 28번째까지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홈탭에 있죠. 세규칙, 수식.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을 먼저 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중실선 밑줄에다가 굵게 이렇게 할 거예요. 밑에 두 줄 깔고 굵게 해줄 거다 이거죠. 어떤 경우가 상여금이 100만원 이상이고 공제계가 35만원 이상이니까 두 가지네요. 그렇죠? 두 가지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죠? 는 and 가로 열고, 상여금의 첫 번째 200만원짜리네. 그렇죠? B 18번째. 얘를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누르면 달러가 앞에만 갑니다. 크거나 같다 100만원 콤마. 공제계니까 F의 18번째네요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누르면 달러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고, 얘가 크거나 같다 얼마? 35만원 가로 닫고. 이 AND로 묶여있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굵은 글자로 밑줄이 쳐진다 이거죠. 확인. 이렇게 나오네요. 공식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247쪽에) 나와있는 조건부 서식에서 두 가지를 걸었어요. 상여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행 전체에 대해서, 행 전체, 다른 말로는 전체 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블럭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항목의 이름은 빼고, 항목명은 빼고 알맹이만 블럭 잡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오면은 항목명을 제외한 전체 데이터를 블럭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조건부 세규칙, 조건부 서식 세규칙에 들어가서 뭐다? 수식. 이렇게 썼죠? 수식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수식을 입력하기. 그 수식이 요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죠? 서식 지정.
시정이 아까 그 밑줄 두 줄짜리 밑줄 치고 굵은 글자로 나오게끔 하는 거 그거 있으니까는. 예. 이렇게 해주면 뭐 전혀 지장 없게끔 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고급 필터 문제를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있는 거예요. 얘들. 뭐라 그랬죠? 매출 수량 평균 이상이라 그랬어요. 매출 수량 평균 이상이고 차월 2월이 5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걸르래요. 이때 조건을 어디다 써준다? A 14번째부터 I의 16. 여기다 조건을 쓰는 거예요. 이 안에서 조건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매출 수량이 그랬어요. 매출 수량이 그랬어요. 자기의 매출 수량이 이 전체 매출 수량 평균 이상인 경우. 그렇죠? 문제 내용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크거나 같다 1000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수량이 1000 이상인 것만 걸러라 이거잖아요.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평균치 이상이래. 그러면 누가? 매출 수량 첫 번째 얘가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매출 수량 전체 평균에 대해서 이때 F4번키 눌러야 돼요.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나와요. true, false.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매출 수량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월 2월이 50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50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매출 수량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매출 수량이 뭐냐면 F 네 번째가 첫 번째 데이터죠.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전체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맞아 참이야 아니면 아니야 false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 이름을 못 써요. 이 이름을 쓰면 안 돼. 매출 수량이란 이 이름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요? 문제 매출 평균이라고 써놨죠? 매출 평균이라고 써놨잖아요. 이렇게 쓰든지 뭐 조건이라고 쓰든지 안 쓰든지 해야 돼요. 뭐를 똑같이 쓰면 안 된다? 여기 있는 글자 이 글자 중에 어떤 거라도 쓰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true나 false가 나올 때는 책에서는 매출 평균이라고 썼지만 매출 평균이라고 써도 되고 매출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매출 금액이 쓰면 안 되고 매출 수량이라고 써도 안 되고 금액이라고 써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매출 수량이 는 얘가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평균이죠? 평균치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이 1000이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1000이면은 크거나 같다 1000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평균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는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라고 써요.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크거나 같다라고 찍힙니다. 는 하고 따옴표 안에다 뭐라고 쓰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앰퍼센드 결합해 가지고 에버레이지 평균을 쓸 거예요. 얘들 이렇게 쓸 거라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답이.
크거나 같다라고 썼어요. 따옴표에다 썼으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에버리지라고 썼어요. 그럼 평균치가 1000이든 500이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크거나 같다 얼마라고 떠요. 이렇게 쓰면은 돼요. 근데 얘는 똑같이 쓰면 돼. 얘는 똑같이 쓰면 돼. 조건을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돼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걸 필터를 할 때 조건식을 하단에 표시하잖아요. 그랬죠? 이때 결과가 뭐 크거나 같다 500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하면 되지만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아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런 경우에는 항목명을 원 데이터의 항목명들과 중복하면 안 된다. 다른 이름으로 표시하던 아니면 빈칸으로 둔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두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다른 방법은 항목명은 그대로 두고 조건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으로 하면 그거 나갔다 1080 1028처럼 예, 따옴표 안에 메시지는 그대로 표시가 되고 앰퍼샌드 이후의 함수에 의해서 결과가 병행 표기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냥 두 개 칸에 의해서 이렇게 조건을 걸었잖아요. 이걸 하나의 조건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 맘이니까. 왜? 뭐 조건은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 그랬거든. 자, 이제 그랬다면 볼게요. 이제 고급 필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원 데이터 블록 잡고요.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블록 잡아주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A18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수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소속 부수를 출력하라 그랬는데요. 문제가 되게 엉성하게 나와 있네요. 서음번 앞에 두 자리 여기 1, 5 이거는 입선 연도래요.
그 다음 세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가 뭐예요? 부서래요. 얘가 1이면 개발, 2인 경우는 홍보, 3은 그러니까 3이든 뭐든지 간에 예, 무역이래요.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는 if MID 사원번호에서 세 번째 상글자가 는 다운 펼고 1이면 뭐라고요? 이거는 개발.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다시 물어봐야죠. 다시 물어봐야 돼. 2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홍보.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면 뭐라? 무역. 나왔어요. 함수 문제 1번. 이게 답인데 답을 풀기 전에 사원 번호는 처음 두 자리, 그 다음은 그 다음 한 자리는 소속 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산 글자를 잘라야죠. 사원 번호에서. 처음 두 자리는 입사년도고. 네. 이게 뭐야? 이번 문제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이버 05.kr인데 그 kr을 뭐로 바꾸래요? 골뱅이 30kr로 변경하려는데요. 그렇죠. 변경해서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써야 되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프로포는 뭐 하는 거예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프로포 쓰면 안 되겠고요. 리플레이스는 뭐 하는 거죠? 리플레이스는 다른 글자로 바꾼대요. 다른 글자로 바꾼대요. 예. 다른 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kr을 골뱅이 30kr로 바꾸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잠깐만요. 자, 여기 가서 이렇게 써있어요. 지금요. 오래된 글자 이건가요? 스타트 넘버 몇 번째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글자인가? 이건 아닌데. 리플레이스 뭐 바꿔치기 하는 건데. 예. 몇 글자를? 두 글자를 뭐로 바꾸래요? 골뱅이 30.kr로 바꾸라는데 바뀌어지나? 뭐 안 바뀌어지는데? 아무런 메시지 결과가 안 나오는데? 리플레이스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ubstitute 발음도 헷갈리네요. 그렇죠? 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텍스트는 이 글자죠? 이 글자잖아. 올드 텍스트가 뭐예요? 올드 텍스트? kr이지, kr. kr이라는 글자를 뉴 텍스트 뭐로 바꾸래요? 골뱅이 30kr로 바꾸라 그랬나요? 잠깐만. 30.kr로 바꾸라 그랬죠?
네이버 .kr을 써야 된다. .kr .kr을 점 없이 골뱅이 상공.kr.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kr을 골뱅이 상공.kr로 바꿔라 이러면 되겠네. 확인 누르면 예, 바뀌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글자를 뭐로 바꾸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슨 함수를 썼는가 한번 볼게요. h3이라는 게 네이버 05.kr인데 여기에 .kr을 골뱅이 상공.kr로 바꿔래요. 그러면 앞에 네이버 05는 그대로 살아있겠지. 그러니까 .kr만 골뱅이 상공.kr로 바꾸니까는 예, 이렇게 쓰니까 얘가 이렇게 변한다. 그치? 모를 때는요 fx 누르시는 거예요. fx 누르시면은 해결이 돼요. 예. 삼번 문제는 뭘까요? 제품 번호별 1월, 2월, 3월의 평균 판매량을 구하래. 만약에 데이터가 30이야, 평균이 30이면 30.0개 라고 출력하래. 오?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썼지.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고요. 이걸 블록 잡아서 답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0.0개라고 쓰면 0.0개라고 쓰면 얼마 점 몇 개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점의 한 자리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래. 무슨 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텍스트라는 함수를 쓰래요. 우리 태어나서 처음 본 함수야, 솔직히. 그러니까는 3번 문제는 이렇게 쓰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30이면 30.0개 하고 이렇게 나오래. 이렇게. 근데 여기에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냐면요, 텍스트라는 함수를 쓰라고 하니까 는 텍스트 한번 써볼게요. 텍스트라고 쓰고 모르니까 fx, 텍스트 가로 열고 fx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값을 쓰고 포맷 텍스트를 쓰래요. 포맷 텍스트가 뭐냐면 셀 서식이에요. 셀 서식 0.0개 이거 0.0개 이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를? 평균을.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블록 잡으면 자, 나왔네요. 그렇죠? 자, 나왔어요.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를 내가 모양 이렇게 꾸미고 싶어요. 그럼 셀 서식이라는 명령으로 꾸미잖아요. 셀 서식은 일반적인 서식 기능이고요. 함수가 있어, 함수. 텍스트라는 함수 안에다가 어떤 값을 써주고 그 값에 대해서 보여주는 공식, 서식을 여기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 셀 서식은 내가 계산한 후에 인위적으로 고치는 거고요. 텍스트 함수는 뭐다? 결과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아예 처음부터 뜯어 고치는 거죠. 처음부터 막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 자, 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게요.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아하, 점수가 있네. 82점이 뭐죠? 비약점이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가로로 나열되니까 무슨 함수를 쓴다? HLOOKUP. HLOOKUP을 쓸 거예요. 이때, 왼쪽에는 내 점수를 가지고 컴마 어디에서 여기 밑에 있는 학점표에서 F4번 키 눌러주고 컴마 첫 번째는 점수요 두 번째는 학점이니까 두 번째는 학점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 2. 그 다음에 컴마 72점 똑같은 건 못 찾아오죠. 똑같은 걸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77이면 뭐예요?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은 C약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요. 유사하게 일치하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는 상단에 있잖아요. 상단에 있는 건 안 써도 돼.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1. 안 써도 되고. 바로 닫고 엔터. 자,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할 때는 반드시 룩업 밸류에 있는 룩업 테이블이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비슷하게 일치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룩업 테이블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돼. 이거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점수대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 사실은 뭐라고 써도 된다? 컴마 1 쓰는 거죠? 예.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생략 가능한 거죠? 생략 가능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참조표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생략 가능한 거죠? 1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수학 점수 중에서 90점 미만의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수학 점수가 90점 미만인 학생의 영어의 최대값, 최대 점수는 몇 점이고 하는 이거 찾나요? 그럼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지금 뭐죠? 학생 수 찾는 거는 뭐죠? 디카운트 쓰면 되나요? 그 영어 점수의 최대 점수를 찾는 건 뭐죠? 최대값 찾는 거니까 D max고요. 최소 점수 찾는 거니까 D minimum인가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는 D 카운트 D 카운트밖에 없네. D 카운트 A가 아니라 D 카운트네. 그렇죠? 가로 열고 밑에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블럭 잡고. 잠깐만. 조건은 뭐다? 수학 점수. 수학 점수의 개수를 세도 되고, 수학이 몇 점? 90보다 작은 사람.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죠. 자, 수학 점수가 90점 미만인 경우, 미만인 학생의 학생 수 이렇게 쓰면 되고요. 수학 점수가 90점 미만인 학생의 영어 최대 점수. 또 하나는 뭐예요? 영어의 최소 점수. 지금 답은 디카운트를 이용해서 썼고요. 자, 이번에 수학 점수 이거. 수학 점수가 90보다 작은 사람에 대한 영어 점수의 최대 점수를 찾는 거니까 Gmax 가로 열고 전체 데이터 중에서 뭐의 최대 갖고 간다? 영어. 밑에 조건은 수학이 90보다 작은 거. 수학이 90점보다 작은 경우, 90점보다 작은 경우니까는 94나 90은 빼고 그 나머지 점수 중에서 80점 맞았네. 근데 98 나왔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D26번째 개수를 지금 수학이 60점, 90점보다 작은 사람의 인원수 세는 거잖아요. 이때 D 26번째 거 세도 되지만 C 26번째 거 세도 돼요. 이건 뭐냐면 수학 점수가 (50점) 미만인 영어 점수의 개수 이렇게 따진 거고요. 얘는 뭐죠? 수학 점수가 90점 미만인 수학 점수의 개수 이렇게 따져봤어요. 영어 점수의 개수를 세도 되고 수학 점수의 개수를 세도 돼요. 어디 걸 세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는 Dmax라고 써야 되겠죠. A의 26번째부터 D 34번째까지 영어의 최대 점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의 26이죠, 이때는. 조건은 뭐다? A36부터 A37. 맞을래나? Gmax라고 써야 되는데, 예, 맞네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죠? 영어의 최대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max 대신에 뭐 쓰면 돼요? T미니멈 쓰면 되지, 뭐. 한번 해볼까요? 음, 72, 82, 58, 떼고, 68, 떼고, 58이 최저 점수 맞네, 뭐. 지금 저기 저쪽 교실이라는 건 그건 핀단에 이제 X라고 딱 보겠는 거예요. 아, 옆방에서 하는 거요? 너무 어렵겠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옆방에서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게 뭐였냐면은, 저기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1개월 했어요. 1개월. 제가 지난기 때 월 수에 요렇게 했었어요. 요렇게 된 3개월. 3개월짜리가 낫겠는데. 저는 매일 나오는 거고 우리 지금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3개월 해가지고 이제 ITQ,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터넷도 하나 넣고 싶더라고. 인터넷까지. 인터넷은 금방 해요. 조금만 하면 되거든. 그럼 4개 다 따버리면 편하지.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액세스도 들어가요. 액세스 들어가 5개 중에서 4개를 따야 돼요. 강사가 되려면. 근데 액세스는 혼자는 어렵고요. 인터넷은 혼자도 가능한데 이게 맥만 뚫어주면 충분히 하는 거고요. 예. 이제 지금은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차후에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여기는 다 이렇게 3개월 내내 이것만 하는 거죠. 한 달 내내. 이제 이번 주 종강하는 거죠. 한 달 동안 했으니까는. 자, 그 다음 거 보면은요.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분합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요. 탭키 누르시면 직위란으로 이렇게 가요. 직위를 클릭하면 좋은데 직위를 클릭하면 블럭이 깨지잖아요. 블럭을 잡으시고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거든요. 커서가. 그럼 직위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오름차순 정렬하면 돼요. 그러면 직위별로 딱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합 하시면 돼요. 예. 원래는 어떻게 했었냐면 블럭을 잡으시고요. 정렬이라고 하는 대화상자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직위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블럭을 잡으시고 탭키 누르면 팀명, 직위, 근무연수 이렇게 항목이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오름차순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부분합 가서 그룹할 항목은 당연히 직위가 돼야 되겠죠. 그룹할 항목은. 그 다음에 직위별 연봉과 성과급에 대해서 비고 빼고 이 두 가지에 대한 합계를 계산한 후에 잠깐만요. 개수가 아니라 합계를 계산한 후에 그렇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지급액만 따지고 최대값으로 바꾸는 건가요? 최대값. 그때 새로운 값으로 대칭으로 빼고 확인.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정렬. 우리 이제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선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렬을 할 때 상단에 제목이나 다른 내용이 붙어 있으면 정렬 작업이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죠, 얘가. 지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 다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 블럭 설정 후에 정렬에 가서 여기에서 항목 지정하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선택하고 이제 뭐를 했죠? 정렬을 했잖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방법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블럭 설정을 하고 탭키를 눌러서 정렬 항목으로 이동, 그리고 나서 기억에서 히읗인지 히읗에서 기억인지를 선택하고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예. 기억에서 히읗 정렬이나 히읗에서 내림 오름차순 내림창 정렬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더라. 자, 오른쪽 두 번째 문제. 피벗 테이블 문제네요. 그렇죠? 성장 현황표에서 블록 잡으시고, 얘도 데이터가 위아래가 붙어 있으면 블록 잡으시고 하는 거예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어디에? 바로 앞에 위치하라고 했으니까 새 워크시트네요. 그렇죠? 새 워크시트. 예. 그래서 성명은 행에다가, 학과는 열에다가, 평점의 합계를 이렇게 나왔고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서 몇 번째, 보통 14, 15 이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옵션 누르시고, 빈 셀에는 뭐 한다고요? 샵. 빈 셀은 샵으로 두시오. 이렇게 하시오. 바로 앞에 위치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피벗 테이블 앞에 별도의 시트가 출력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기존 워크시트에서 뭐 A 16번째 하시오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주로 시험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와본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대부분 동일 시트상에 출력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분석 작업 3번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뭐야? 급여 분석 현황 표에서, 예, 상여금 비율 C의 15번째, 공제계 급여계, 얘하고 얘 두 개가, 기본급의 80%와 급여계 12% 두 개가 변동하는 경우에 오지명 부장의 실수령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체크하려는데요. 그리고 이지영 부장하고 오지명 부장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실수령액이 변동되는지를 한번 꾸며보래요. 자, 빨간색 삼각형부터 먼저 할 겁니다. C의 15번째, 저 밑에 80%라고 적혀있는 자리 있죠? 여기다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상여금 비율, 그 다음에 G의 15번째 셀에다 클릭해 놓고 이름 상자에다가 공제계 비율, 제가 색깔로 칠해 버릴게요. 노란색으로 칠해 버리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지형 부장, 이지형 부장. 지의 세 번째 셀에는 이름 상자에다가 이지형 부장이라고 쓰고요. 지의 다섯 번째 셀에 이름 상자에다는 오지명 부장 이라고 이름을 두 개를 넣으래요. 얘하고 얘하고는 색깔을 자, 색깔 좀 달리 넣었어요. 자, 왼쪽에 하단에 두 개가 입력이고요. 위에 상단에 두 개가 출력입니다. 자, 먼저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1번 추가합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이름은요, 상여금 슬래시 공제계 비율 인하. 상여금 슬래시 공제계 비율 인하. 이때 변경되는 셀은 C의 15번째 거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그 옆에 있는 G 15번째 12%짜리 얘를 클릭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될 겁니다. 두 개가 얘하고 쟤하고.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얘가 얼마로 바뀌면 좋겠다고요? 0.7인 경우와 0.11인 경우. 70%는 0.7이고 11%는 0.11이니까 70%라고 쓰셔도 되고 0.11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래서 시나리오 하나 만들고 추가. 이번 시나리오는 상여금 공제계 비율 인상. 항목은 똑같고요. 대신 0.9, 0.13. 공제계 비율 인하 하나 만들었고요. 공제계 비율 상여금 슬래시 공제계 비율 인상이라고 하는 거 더 만들었어요. 자, 요약 버튼 누르시면 이지영 부장에 있는 396만원짜리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오지명 부장 377만 2,400원짜리 클릭하시면 두 개가 선택될 겁니다.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하고 또 다시 클릭을 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생겨요. 자, 근데 분석 작업 3번 왼쪽에 시나리오가 들어와요. 엑셀은 엑셀뿐만 아니라 뭐든지 컴퓨터에서 뭐를 삽입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삽입한다. 그러면 왼쪽이나 위쪽에 들어가 앞에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나리오 요약을 분석 작업 뒤에다 끌어다 놓고 해서 마우스를 끌고 이렇게 가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분석 작업이 앞에 나와야 되고 시나리오 요약이 뒤에 나와야 된다. 이거지. 마우스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를 위치만 바꾸시면 돼요. 위치만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매크로 작성하는 문제가 또 나와 있네요. 그렇죠? 대여 일수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성하래요. 근데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대여 일수는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는 데이 가로 열고
반나빌 빼기 대여일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래요. 함수가 거기 써있어요. 그렇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는 데이 가로 열고 반나빌 빼기 대여일, 그리고 나서 얘를 자동처리 쭉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된대요. 좀 특이한 함수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준비기호를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면요, B11번째 B의11번째니까는 여기부터 B11번째부터 C12번째까지 여기다가 순서도라고 하는 그룹에 가서 준비기호 도형이 있어요. 얘를 그려가지고 거기다 대여일수라고 쓰고 작동되게끔 하는 매크로 이름은 대여일수. 한번 해볼게요. 삽입 도형 순서도 그룹에 있는 육각형 도형, 육각형 순서도 준비라고 하는 거. 얘를 클릭해서 B의 11 Alt키 누른 상태에서 B 11번째, C 12번째, 그리고 키보드로 대여일수라고 쓰자. 대여일수라고 쓰자. 얘를 딱 클릭하면 이제 대여일수가 쫙 나오는 거죠. 그 마우스로 대여일수라는 글자 쓴 도형에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이제 매크로 이름은 대여일수 기록. 확인. 대여일수에는 는 데이 괄호 열고 반나빌에서 빼기 대여. 그리고 다 계산하고 나선 뭐 한다?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클릭하면 딱 들어가요. 그럼 자, 두 번째 B3부터 K3 여기 있는 색깔을 채우기 색에 가서 표준 색에 가서 연한 파랑,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에요. 서식. 그리고 위쪽 리본 도형 그려가지고 서식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별미선수막에 있는 아래쪽 말고 위쪽 얘를 선택하고 D 11번째부터 D 12번째 서식이라고 쓰면 되죠. 서식.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매크로를 쓸 거고요. 기록 확인. B3부터 K3까지 블럭 잡고 바탕색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채우기 색깔이죠. 연한 파랑. 자, 끝에 있는 거는 자주, 그 다음에 진한 파랑, 연한 파랑, 녹색, 연한 녹색, 뭐 노랑, 주황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연한 파랑.
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기록 중지.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자, 블록 잡아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누르면 쭉 들어가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름별로 이름 쭉 블록 잡고요. 정보 처리과만 이름, 최고봉, 장세별, 컨트롤 키로 김승리, 김튼튼 4명이죠. 그 다음에 중간 기말 과제 출석, 얘들도 이렇게 김승리 거 이렇게, 김튼튼 거 저렇게. 블럭을 요렇게 잘 잡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처음에 드래그하고 클릭을 할 때 처음 거는 블럭 잡고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나 클릭을 하면 블럭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삽입, 세로 막대. 이때 누진 두 번째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3차원이네요. 잠깐만요. 다시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 3차원 거 누적 세로 막대. 자, 그 다음에 얘를 끌고 이제 갈 때요, Alt키 눌러서 P31서부터 H50까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범위 지정했고, 위치 지정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놓고,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서는 가로축만 제정하는 겁니다. 가로축. 여기는 정보 처리과 성적, 밑에는 이름,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굴림,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15. 자, 왼쪽에 눈금은 잠깐만요. 우리 차트가 좀 이상하게 됐죠? 그렇죠? 자, 보세요. 행렬 전환 누르시면 돼요. 행렬 전환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름이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는 행렬 전환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값에다가 컨트롤 1번, 주 단위가 얼마로 바뀐다고요? 고정을 20으로 바꿔주시고, 테두리 스타일은 얼마로? 3포인트 둥글게. 다 된 것 같은데요? 되게 간단하게 됐네요. 그렇죠? 정기시험에는 차트의 종류가 거의 막대 그래프예요. 그리고 어떤 요소를 꺾어선 그래프로 바꿔서 보조축으로 보내는 거죠. 그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간혹 이제 그 원형 그래프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지구 같은 유형은 지금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던 유형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연습은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저기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258페이지 거 봅니다. 모의고사 3회. 암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91, 캡 96.
591에 꺽쇠 96이네요. 그렇죠? 591에 꺽쇠 96.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요? 예. 어디로 가시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차트로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차트부터 갈 거예요. 기타 작업 2번. 고객 포인트 관리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수 고객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수 고객 평가가. 이름 박거상 한심에 컨트롤 키 눌러서 김민수 고정에 신선에 5명. 그렇죠?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요? 구매 실적. 구매 실적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블럭을 잡으셨죠?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삽입 원형 3차원 쪼개진 3차원이죠? 그냥 3차원 하세요. 3D 3차원 원형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마우스를 끌고 어디로 간다? B에 15 알치게 누르고 끄트머리는 어떻게 해라? H32 이렇게 하라는 거죠. 차트 제목은 우수고객 관리. 굴림 진한 거 빼는 거예요. 굵게 되니까 다시 누르면 보통으로 돌아옵니다. 크기는 12. 채우기 색깔은 어떤 거? 빨간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허상이 어느 거죠? 파란 거죠?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클릭하면 박허상만 선택되고요. 여기 레이블 추가를 하는데 다시 클릭하고 레이블 서식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죠. 밑에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항목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까? 다 빼고 뭐 하면 돼요? 100분율로 바꿔주면 되죠. 100분율로 바꿔주는 거죠. 안쪽 끝에 저 끝에 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있는 거를 한 번 더 클릭해 가지고요 밖으로 살짝 빼내시면 이렇게 나가요. 밖으로 살짝 그 다음에 범례는 아래쪽 홈탭에 가서 크기는 11 굵기 테두리 색깔은 어떻게 해야 돼요? 테두리 색은 실선으로 하고요. 색깔은 검정 채우기 색깔은 어떤 거로 단색으로 채우는데 뭐로 칠하려고 되어 있어요? 흰색 배경을 흰색 배경이래 어? 예.
여기 되게 좀 복잡하게 했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 법률가 클릭해 놓고요. 밑에 법률가 클릭해 놓고,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색깔이 흰색 배경 1, 그 다음에 네온 강조색 1, 8포인트 네온 설정. 자, 도형 효과에 가서 네온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강조색 1, 8포인트 네온?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요거 표준 각도를 얼마로 돌려라? 15도. 회전 돌아갑니다.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회전각이라고 있어요. 아까 차트를 제목을 클릭하면 차트 제목 서식, 이 도형을 클릭해서 따로 클릭을 하면 뭐 무슨 서식, 뭐 뭔 서식, 법률을 클릭하면 법률 서식, 거기 가서 뭐 뭐를 하고 잘 모르시면 저 상단에 있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 막 꾸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하래요? 15도 돌리라고 되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갔고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특별히 어렵진 않고 책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만 그 지정하는 값이 서식 지정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지 뭐. 저 상단에 보시면은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뭐 도형 효과에 가서 뭐 네온이라면 네온에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매번 다니던 동네만 다니는 거예요. 딴 동네는 안 가는 거거든. 음. 다음 시간에는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다음 주에는 요거, 본교, 요약집 있죠? 최신 기출 문제. 얘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두 권 다 갖고 오세요. 본교재하고 요거.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